안녕하세요. 맥스 스나이퍼입니다. 비트코인 손실회복 구체적인 방법 제시라는 그 1번 영상에 이어서 지금 오늘이 두 번째 영상입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 잠깐 말씀드린 걸 요약하자면, 첫 번째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해드리고 싶었던 메시지는 심리적인 여유를 갖고 하십시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심리적 여유. 항상 도박판에서도 그렇습니다. 이제 돈을 잃게 되면은 조급해지죠. 조급해질수록 더 많이 잃게 되는데, 빨리 거기서 벗어나서 지금 만약에 빈번하게 초단타라 그래서 단타라 그래서 하루에 여러 번씩 투자를 들어갔다 나왔다 하신다 그러면, 그런 패턴을 좀 바꿔서 여유를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내가 확실할 때, 일주일에 한 번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여러 가지 학습과 훈련을 통해서 정말 확실한 모습을 내가 어느 정도 확정받았을 때, 그런 확실한 모습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의미였습니다. 기다리라는 의미. 무조건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기다림. 어쩔 때는 뭐 기다렸는데 이틀에 한 번씩 기회가 온다면 이틀에 한 번씩 들어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기다림을 갖고 여유 있게, 그리고 어떻게 했죠? 장시간, 1년에서 1년 이상, 1년 반, 2년까지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대응하시면, 비트뱅크에 이자를 줬다. 여러분들은 돈을 거기에 물린 게 아니라, 이 기간 동안 여러분들은 신탁 예금을 들어서 여기다 돈을 맡겨놓고 매달 이자를 받아온다라고 생각하고, 그 이자 수학금처럼 수익을 내시면 됩니다 라는 게 첫 번째 영상의 주제였어요. 여기서 혹시 오해하실까봐 잠깐 정정해 드리는 게 있는데, 이렇게 여유를 갖게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그러면 매번 들어가서 주 1회씩 월 4회 베팅을 하는데, 이거는 확정은 아니에요. 월 6회가 될 수도 있고, 월 8회가 될 수도 있고, 월 1회가 될 수도 있어요. 기다림 끝에 찬스가 올 때만 들어가라는 의미입니다.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예시를 그냥 월 4회로 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워낙 빈번하게 하루에 수회씩, 하루에 여러 번씩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투자를 하시는 것 같으니까, 조금 뒤로 한번 물러서서 여유를 가지고 내가 확실할 때만 때리고 나오십시오 라는 의미가 월 4회였던 거지, 4회를 못 박으라는 건 아닙니다. 이거보다 좀 더 갈 수도 있고 덜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장세에 따라서 변합니다. 컨디션 옵션은요. 그리고 결국엔 그래서 드리고자 했던 핵심 주제는 여유다. 여유. 돈을 물리거나 빼앗긴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비트뱅크라는 은행에 나는 맡겨놨으니까 그런 마음 먹으시고 차근차근 차곡차곡 알곡같이 쌓아가시면 언젠가는 시간이 흘러서 큰 이익을 내실 수가 있으니, 우선 중요한 것부터 하나씩 다시 여러분들이 부족한 것부터 채워가십시오 라는 메시지였던 겁니다. 첫 번째 영상이. 그리고 또 하나 정정을 드릴게요. 회당 1%씩 이익을 내고, 거기에 비트맥스 기준으로 10배라는 레버리지 배수를 세팅해서 놓다 보니까 매 회당 10%의 이익을 내게 되고, 이것이 또 월 4회인데 이 중에 3번은 내가 이기고 3승을 하고, 한 번 정도는 내가 손실을 봐서 똑같은 요율로 손실을 봤다고 가정할 때, 내가 2승을 챙길 수 있으니까 결국엔 2승은 10%씩 20%가 되죠. 2번을 이기니까 10%를 2번 먹으니까 월 20%가 되는 거로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가정을 하고 계산을 드렸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착각할 수 있는 게, 약간 오해의 소지가 생기겠더라고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오늘 열심히 공부하시는 우리 회원분 중에 한 분이 메일을 주셔서 저한테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맥스 스나이프님이 이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이 20%를 수익을 보자는 게, 제가 갖고 있는 자산에 제가 지금 4비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거를 매 회마다 풀베팅을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란 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가정했을 때 1년 정도 보면 아주 큰 이익을 낼 수 있다. 이거의 반인 10%만 해도 여러분들 원금 회복하는 데는 무리수가 없다. 1년 안에. 1년 반이면 뭐가 문제냐, 2년이면 뭐가 문제냐, 이자 계속 받아오자 라는 게 주제였는데, 이게 조금 얘기가 빗나가 버리면 이렇게 될 수가 있겠더라고. 진짜 내 자산을 20%를 또 이걸 또 목표로 봐가지고, 이게 목표가 돼버려가지고, 이게 목표를 안 드리고, 이게 부담을 안 드리고 유연하게 가자라는 게 제가 이번에 이 강좌를 열어가는 첫 번째, 두 번째 주제인데,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들한테 또 하나의 스트레스가 되겠더라고. 20%를 위해서. 그러면 4비트에다가 매번 곱하기 10배를 쳐갖고, 내가 얼추 따지면 거의 이게 지금 20만 부 정도 되거든요.
매 회당 그러면 내가 거의 20만 불씩 계속 치고 나가라는 건가 라고 착각할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건 제가 정정합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혹시 오해가 있었다면 제가 사과드릴게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유를 갖고자 하는 의미였고, 여유를 갖기 위해서 예시를 들었던 게 20%씩 이익 냈던 사람과 월 10%씩만 이익을 냈던 사람의 예시를 들어서 이제 수치적인 환산을 하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예산을 분할하는, 매 회마다 이거를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죠. 리스크 해치를 해야 되니까 회마다 3분의 1 분할을 하거나 내 전 예산에 2분의 1 분할을 하거나 이런 분할 매수 관점으로 또 설명을 해드렸어야 되는데 그냥 단순 계산만 하다 보니까 매 회마다 풀베팅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착각하실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월 4회 고정 픽스 아니고요. 기회가 좋으면 6회 8회 될 수도 있고요. 단지 이 의미는 정확한 내 찬스 때까지 기다리세요. 또 기다리세요.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 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얘기였던 거고, 그냥 이 정도 한다고 생각하고 편하게 생각해라 이런 얘기였던 거고, 그래서 10%씩 이렇게 수익을 내다 보면 월 20%가 될 수도 있고 10%가 될 수 있다는 건 예시였는데, 그래서 1년이 지났을 때 1년 반이 지났을 때 얼마나 이게 커지는지를 보여드리고 싶었던 예시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산을 매 회차마다 투자 들어갈 때 분할 매수한다는 관점을 설명을 미처 못 드렸네요. 근데 이거는 나중에 제가 차트 강좌하면서 이게 또 기술이 있어요. 분할 매수하는 기술이 또 있습니다. 그 위치에 따라, 차트의 위치에 따라, 거래량의 또 모습에 따라, 내가 개런티를 받을 수 있는 중장기 차트 모습에 따라 2분할을 할 건지 1분할을 할 건지 3분할을 할 건지, 어쩔 때는 그냥 진짜 한 방에 풀베팅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손절 구간이 아주 짧을 때, 입절 구간도 적당히 먹고 나올 수 있을 때, 그 구간만큼은 딱 그럴 때가 있는데 그게 다 이제 경우의 수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차후에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번 풀베팅 하라는 오해는 하시면 안 돼요. 일단은 이 부분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장시간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은 고수들을 우리는 이분들한테서 좀 배워야 합니다. 벤치마킹이죠. 벤치마킹. 이게 모든 사업이 그렇잖아요. 사업을 하시면 이제 기업에 현재 종사하고 계신 분들, 특히 뭐 마케팅 부서에 계신 분들은 많이 알 겁니다. 이미 잘 나가는 기업들, 경쟁사를 항상 분석을 하죠. 성공과 실패 요인을 분석을 합니다. 성공은 어떻게 성공했고 어떤 식으로 해서 실패했는지를 분석을 하죠. 그게 벤치마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이제 이 오랜 시간, 주식시장이 정말 어렵고 힘든 복잡계의 시장이에요. 이게 단순계가 아닙니다. 굉장히 복잡한 복잡계고요. 각 주식마다 또 주인장들이 다 있어가지고 패턴도 엄청 다양한 패턴을 쓰고 또 속임수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속임수의 많은 패턴의 종류도 많은데 또 기업에서도 2,000개 이상이 돼요. 2,000개 이상이 되는 거를 발췌하고 뽑아서 분석해서 내 마음에 드는 거 한 10개나 20개 딱 추려가지고 이 중에서도 내일 모습에 맞는 거 한 기껏해야 3, 4개 투자 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하시면서 이 어려운 복잡계 시장에서 정말 오랫동안 살아남으신 고수들은 도대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지금 살아남아 있고 현재 이 시장을 떠나지 않고 이익을 잘 내고 계실까 라는 걸 한번 분석해 보자는 게 이번 시간입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5가지의 행동적인 좀 공통 분모가 나와요. 첫 번째로 이분들은 길게 보십니다. 이거는 제 첫 번째 영상 거기서 이미 설명을 드렸던 거랑 좀 일맥상통해요. 뭐냐면은 우리가 그랬죠. 비트뱅크에 돈 맡겼다. 비트뱅크에 돈을 맡겨놨다고 생각하시라. 그리고 매월 이자로 내가 그냥 10%라도 20%라도 내가 땡겨오겠다. 장시간 1년에서 2년 동안 내가 이렇게 예금을 들어놓은 거다. 돈을 맡겨놓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결국에 뭐냐면 길게 보자라는 의미예요. 지금 심리적인 부분입니다. 이게. 이 두 번째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자 했던 메시지는 심리적인 확증이에요. 확증. 저렇게 하니까 성공하는구나. 저렇게 하는 사람들이 성공했더라고 하는구나. 이게 이런 레퍼런스가 있는 거구나. 내가 그러면 그대로 좀 따라가 볼 수 있겠구나. 좋은 건 배우고 아닌 건 버리고 나에 맞게
앞전의 영상에서는 심리적인 여유, 그죠? 여유를 드리고자 했던 거죠. 심적 여유, 심의 여유, 마음의 여유. 그럼 지금은 마음의 확증, 이대로 가면 되겠다 라는 확증을 배우자는 겁니다. 이만큼 심리적인 부분을 제가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 시간이 끝나면 기술적인 파트로 해서 차트가 들어가겠죠. 근데 저는 차트에서도 항상 심리를 분석하는 그런 차트 기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심리적인 거를 잘 잡아드리려고 지금 2개의 강좌를 강조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사업에서 성공한 사람들 대체로 또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아니면 옆에서 분석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운칠기삼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운칠기삼 이 얘기를 많이 하죠. 이 주식이나 비트코인도 같은 일맥상통하고요. 어차피 세력이 움직이고 차트를 봐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심칠기삼이 됩니다. 이게 심리7 기술3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심리가 확실하게 서 있는 분들한테는 기술이 어느 정도 가미가 되면 확 일어서 갖고 이익을 많이 내세요. 근데 심리가 불안정하고 멘탈이 약하고 남의 말에 혹하고 잘 넘어가고 남한테 의존적이고 자신이 노력해서 자신만의 원칙을 수립하지 않고 계속 시장을 떠돌면서 밤을 새가면서 정보만 캐가지고 남말에 귀 기울여서 따라가는 사람은 기술을 9를 줘도 기술이 10이 들어와도 바로 무너져 버립니다. 그만큼 투자시장에서는 심리가 7화를 차지해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속임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 트릭이 엄청 많아요. 도박장가도 유사합니다. 도박장가도 누구나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서 이익을 차익 실현을 크게 해야 되기 때문에 싸게 살려다 보니 여러분을 속여야 되고 비싸게 팔려다 보니 여러분들을 속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인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심리를 쥐락펴락하고 들었다 놨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여기에 당하지 않으려면 내 심리가 굳건해야 되기 때문에 심리7 기술3이라는 겁니다. 기술은 어차피 적당히 공부하면 심리만 정확하게 쓰면 안개가 싹 거친 듯이 차트가 말끔하게 보이는 순간이 있어요. 그리고 계속 투자를 해나가면서도 어쩔 때는 내가 아주 깃발이 좋고 내가 정말 확 해안이 좋을 때는 차트가 명확하고 깨끗하게 보여. 그리고 들어갈 때마다 쫙쫙 먹어. 그냥 뭐가 달라붙듯이 그냥 돈이 쫙쫙 달라붙어요. 근데 어쩔 때는 슬럼프라는 게 꼭 와요. 슬럼프라는 게 나한테 슬럼프에 빠질 때는요. 슬럼프에 들어가잖아요. 손 대는 것마다 손실이 날 때가 있어요. 꼭 그 시기가 옵니다. 여러분들 투자 세상에 이제 발 들여놓은 이상 꼭 그 시기가 옵니다. 내가 강할 때가 있고 내가 약한 시즌이 있어요. 이때 이 슬럼프를 빨리 딛고 올라서게 하는 게 결국엔 심리입니다. 심리. 마음이 정확하게 서 있는 분들은, 심적 요동함이 낮으신 분들은, 슬럼프에 빠졌을 경우 심리가 강하신 분들은 공통적인 행동을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일단 쉬어. 안 해. 자신감이 떨어졌을 땐 안 해. 그리고 다시 기초부터 다시 한번 쭉 들여다봐요. 자기의 분석 기법도 다시 한번 처음부터 다시 쭉 점검을 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쉬면서, 그리고 아주 적은 액수부터 한참 잘 나갈 때 액수가 그냥 100을 내가 투자했다 그러면 자기가 슬럼프일 때는 쉬고 나서 기초를 다시 다져본 다음에 들어갈 때는 10이나 20만 갖고 또 놀아. 자신감 붙을 때까지. 그리고 다시 기가 살면 확 들어가요. 이런 게 길게 본다는 겁니다. 주식시장에서 그렇죠. 주식시장에서 주식은 살 때와 팔 때와 쉴 때가 있다. 근데 여러분들 주로 보면 차트 분석에서 항상 배우시는 게 뭔지 아세요? 언제 사면 기가 막히게 내가 먹을 수 있을까? 언제 사면 기가 막히게 먹을 수 있을까? 여기 거의 한 5할 이상이 있는 것 같아. 여기에 비중이. 그리고 익절하고 나오는 이익 구간에서 뭐 분할 매도, 일괄 매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런 매도 기술에 대해서는 한 거의 4할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쉼에 대해서 가르치는 건 1할도 안 되는 것 같아. 실제로는 그렇진 않은데 이게 크고 이게 두 번째로 크고 이게 제일 작아야 돼요. 살 때만큼은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장고 때리고 분석해서 들어가는 게 맞아요. 다시 한번 자기한테 물어보고 팔 때 즉시 팔 때는 항상 이게 익절이 됐든 손절이 됐든 미련 없이 즉시 익절했는데 내가 익절했는데 날아가? 그러면 나하고 인연은 얘는 거기까지인 거야. 나하고 인연이. 근데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죠? 계속 올라가? 아니잖아. 어느 순간에 돌아 내려온단 말이야. 그럼 내가 얘를 너무 사랑해서 또 사야 되겠다 그러면
그 시점이 어딘가에서 잡아서 내가 들어가면 돼요. 하락한 다음에 확인하고 저점 확인하고. 근데 손절은 역시 손절 역시 즉시가 성립된다니까. 매도의 기술은 즉시. 그래서 우리 맥스스나이퍼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항상 지정을 하고 가잖아요. 아예 지정을 밀어는 없어. 그냥 거기서 로봇이 팔아버려. 내가 어떻게 돌릴 수도 없어. 빨리 수정하지 않는 한. 그게 손절의 기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기술이 제일 중요한 게 심리 통제에 대한 원칙적인 부분, 그 다음에 오히려 매도 기술, 익절과 손절을 잘하는 기술, 그 다음에 매수 기술이 돼야 정석적으로 아마 기초가 탄탄한 분이 되실 겁니다. 자, 길게 본다는 의미는 그래서 앞에 영상과도 좀 이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요. 자, 둘째로 크게 본다는 거. 이건 좀 사례가 좀 있어요. 크게 본다는 거. 크게 본다는 것, 제가 아마 맥스스나이퍼 영상을 쭉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항상 그렇죠. 장기, 중기, 단기 차트를 보고 결정하셔라. 이거는 주봉, 그죠? 이거는 일봉, 이거는 시간봉. 이렇게 보고 결정한다. 라는 이 과정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근데 중요한 게 있죠? 단타를 하든 내가 스윙 매매, 중타를 하든 간에 무엇을 하든 간에 상관없이 이 과정은 반드시 거쳐라. 그래서 언제나 내 타점을 잡을 때는 장기, 중기, 단기 살피고 들어간다. 그게 단타이더라도 스윙이더라도 이게 크게 본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보면 항상 크게 보세요. 크게. 큰 차트를 많이 보세요. 자, 이거는 제가 보는 주식, 증권, HTS입니다. 굳이 사례를 제 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게 다른 사람이 자기 주식 계좌를 고수들이 교육에 쓰라고 보여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 거를 들었는데, 이렇게 차트 꺼내놓은 걸 한번 잘 보세요. 크게 본다는 의미가 뭔지. 여기 주봉이 아예 세팅되어 있습니다. 주봉이. 여기는 주봉 차트예요. 아래는 주봉. 그 위에 보시면 여기는 일봉이 딱 꺼내져 있습니다. 일봉. 그리고 아래 요거는 30분봉입니다. 이렇게 맞춰져 있어요. 이렇게 왜 맞춰져 있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영상에서 계속 설명드렸던 것처럼 항상 주봉에서 일봉을 보고, 그 다음에 시간봉보다는 이제 이쪽 주식은 이제 분봉을 주죠. 30분, 60분이 있는데 30분봉을 많이 봅니다. 기본적으로. 이걸 보고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은 이미 주봉과 일봉에서 끝나 있는 상황이고, 이런 선 그어놓은 곳을 터치하고 어떤 모습이 나오면 사겠다고 제가 메모를 해놓고 있다가 그런 모습이 나왔을 때 그럼 이 일봉 하나에서도 현재 오늘의 저점이 어디 가격인지 또 찾아가고 가급적 좀 싸게 들어가기 위해서, 아니면 가급적 좀 더 세력이 좀 많이 몰린 듯한 그 지역에서 들어가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그냥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크게 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 보시면 작게 보시는 분들의 이 HTS, 그러니까 주식 이 증권 프로그램은 어떻게 맞춰져 있냐면, 여기 뭐 5분봉, 여기 뭐 3분봉, 1분봉 뭐 이런 식으로 맞춰져 있을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해서 뭐 갑자기 막 수익을 많이 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제가 지금 오늘 여러분들 설명드리는 거는 오랜 시간 시장에서 살아남았던 고수들, 적어도 10몇 년 이상 살아남으셔서 자산을 증식해 오신 분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주로 이렇게 큰 차트를 많이 보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사서 좀 수익으로 좀 쭉 가져가시기 때문에 초단타성 차트를 잘 안 보신다는 거죠. 물론 그거 볼 때는 좀 더 저가에 사기 위해서 볼 때는 있지만, 의사결정의 주안점은 언제나 이렇게 주봉이나 심지어는 월봉도 많이 봐요. 여기 지금 월봉은 제가 안 꺼내놨지만 월봉을 보는데, 월봉에서 검증된 것만 이미 뽑았기 때문에 월봉 차트는 뺀 겁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보기 위해서 주봉하고 일봉을 맞춰놓고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보여드리자면, 여기 보시면 지금 맨 위에 이렇게 8차 적합형이라고, 여기 글자가 좀 작아서 안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제 기준 8차 적합형이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 이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8차까지 제가 기법을 업그레이드 했는데, 지금 이렇게 그린색으로 쭉 바탕이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현재 내 기준 8차에 적합하다고 뽑아놓은 후보군들이에요. 후보군들. 그래서 이 후보들이 이제 모습이 완성이 되면 옆으로, 여기 보시면 조건 부합 매수 대기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옮겨집니다. 월봉을 크게 봐서 월봉에 좋은 것들만 추린 상태에서 주봉을 보고 그 다음에 일봉을 보고, 이 둘은 실시간으로 보기 위해서의 차트로 딱 꺼내놓고,
그렇게 검증된 애들이 여기 8차에 적합한 모습의 애들이 나와 있는데 얘들을 또 검증하고 또 검증하고 이렇게 선도 거놓고 해서 맞춰보면서 어떤 특정한 제가 원하는 마지막 모습이 나왔을 때 이쪽 방으로 옮겨지고 여기서 조건부와 매수 대기조라고 딱 대기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거르는 행위를 굉장히 크게 많이 하게 되죠. 큰 차트부터 중간 차트로 와서 작은 차트를 거쳐서 마지막까지 추리는 과정도 한 번 더 거치는, 여기다 갖다 놓고 한 번 더 거치는 이런 어떤 큰 과정을 흐름을 겪는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뭐 다른 분 사례를 지금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까 제 걸 어쩔 수 없이 보여드렸는데, 여기 또 보시면 이렇게 메모가 있죠. 여기 보시면 내 기준 8차 17년 10월 대파워, 그러니까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 큰 세력이 존재했다 그 지점에서. 그리고 윗라인 넘는 양봉일 경우에는 내가 매수를 한번 해보겠다, 아니면 아랫단을 쳤을 때는 쌍바닥 딛고 올라설 때, 그러니까 이렇게 종목마다 다 메모가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어떤 모습을 하겠다는 것들이. 그래서 이것들이 다 보면 크게 봤다는 거죠. 여기 보면 뭐 작년 10월경에 여기에 대파워가 있었다, 또 어떤 거는 보면 이런 거 보면 얘는 보세요. 내 기준 8차에 적합하다. 근데 2년 전이면 지금 언제입니까? 2017년 이맘때 2월 달에 초강력 파워, 초강력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쌍바닥 그릴 수 있으니 조금 더 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제가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주 길게 보죠. 2년 전 차트, 몇 년 전 차트까지 봐서 분석하고 또 분석해서 들어옵니다. 이게 보면은 이제 고수들이 크게 보고 들어온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고수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제 사례를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제 거밖에 없다 보니까 이렇게 보여드린 것이고, 사례를 제 거밖에 이제 보여드릴 게 없다 보니까 이제 제가 그렇게 보여드린 거니까 이거는 뭐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뭐 초고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오래 살아남기 위해서 저런 행위들을 한다. 크게 본다, 차트를. 크게. 흐름도, 이 차트의 흐름도, 선 차트도 크게 보고, 이평선의 흐름도 좀 크게 보고, 그리고 이 거리, 기간도 뭐 2년, 5년, 10년 차트를 좀 크게, 큰 흐름을 본 상태에서 점차 좁혀오는 식으로 의사결정을 한다 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이게 세 번째가 오늘 가장 중요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특정 코인을 매수하려고 하실 때, 매수 관점에서 보실 때 제일 먼저 어떤 걸 중요시 여기나요? 나는 현재 사무는 잃지는 않을 것 같아. 돈을 잃지는 않을 수 있는 여기가 좀 나름대로 저가격대인 것 같아. 잃지는 않아. 바닥에 저점이 가격대인가 아니면 올라와서 저점을 형성한 가격대라도 이게 현재의 어떤 저점 가격대야. 그래서 여기서 하면 손절 구간도 굉장히 짧고, 손절에도 작게 손절을 하고 내가 잃지를 않을 것 같다 라는 거에 주안점을 먼저 두시는지, 아니면 지금 여기 들어가면 많이 먹는 자리야, 아주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자리다 라는 거에 주안점을 두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고수들은 어디에 주안점을 많이 둘까요? 1번입니다. 주식 ABC가 있다 그러면 얘가 탄력성이 엄청 좋아. 그런데 그만큼 내가 손절 구간도 한 10% 이상 크게 잡아줘야 돼. 얘는 탄력성은 되게 좋진 않아. 근데 저점에서 많이 헤매고 있는데 올라가면 그래도 얘보다는 훨씬 적게 먹지만 내가 잃을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낮아. 이쪽을 많이 선택하세요. 안정적인 거. 길게 보는 사람이잖아. 차트를 크게 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잃지 않는 게 주안점이 되죠. 왜? 기다림의 여유가 있어, 이 사람은. 매수한 다음에도 오를 때까지 믿어주고 그 주식을 쭉 기다려주는 여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잃지 않는 거 위주로만 세팅을 쭉 하세요. 그러니까 위험도가 낮은 주식들 위주로만 쭉 세팅을 하는 거야. 자기 포트폴리오에 바구니에 담을 때 많이 내리지 않을 것 같아. 이미 많이 내리고 조정받아서 더 이상 내릴 것 같지 않은 종목들 위주로만 세팅을 하는 겁니다. 언젠가 한 번씩 툭툭 튀어 올라가거든, 얘들이. 그럼 이익 실현하면서 막 나오는 거야. 이런 애들 바구니에 담아놓고 이익이 나올 때보다 팔아새 끼고 도망 나오는 거야, 이분들은. 그리고 또 좀 쉬었다가 또 다시 2차 게임을 하고. 근데 먹는다 관점에서 계속 달라붙는 사람들은 잘 먹어. 또 잃기도 잘 잃어. 또 먹어. 또 잘 잃어. 이게 돈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있는 이런 기회가 많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좋아한다는 거죠. 자, 일봉을 열어서, 자, 돈을 잃지 않는 지점에서만 내가 들어가겠다. 잃지 않는 부분에서만 들어가겠다는 분과, 나는 많이 먹을 수 있는 구간에서 들어가겠다. 먹어야 한다라는 이 둘 간의 의사결정 포인트가 얼마나 다르냐면,
지금 이 음봉을 봐서 그런데 음봉이 안 보였을 때, 이걸 모른다 그랬을 때, 이를 모른다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자 지워버렸어. 이 두 사람 간의 이제 의사결정 싸움에서 일치 안 해야 된다라고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은 지금 여기서는 안 들어가요. 여기서 절대 추격 묘사 안 들어갑니다. 왜? 앞에 매물대들도 좀 있고 이 전전 영상 제가 올린 거 한번 꼭 보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일부라도 흘러내린다고 여기서는. 그래서 이런 부담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마침 121선도 넘은 것 같으나 걸쳐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추격을 안 하신다는 거지. 일치 안 해야 된다는 의사결정권자들은 차라리 얘가 내린 다음에 여기서 바닥 모습을 어떻게 만들어주면 거기서 확인하고 들어가거나 하면 했지. 적어도 이렇게 여기서는 안 들어가겠다. 근데 얘가 만약 날아가 버려. 그러면 나하고 인연이 없다니까 지금 얘는 당장은 내가 먹을 수 있는 떡이 아니야 라고 미련을 쉽게 버려요. 이분들은 이게 바로 마인드 컨트롤이고 심리의 승리입니다. 그냥 쉽게 버려. 올라가서 배합할 것도 없어. 그냥 쉽게 버리신다니까. 근데 이거를 굳이 먹어야 되겠다는 사람은, 먹어야 된다라는 욕망에 계속 쌓여있는 사람은 의사결정을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먹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은 여기 넘었으니까 바로 직전 고점 넘었으니까 그래서 추격 매수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여기서 추격을. 그리고 심지어는 어제 그렇게 하락하는데 손절도 또 잘 안 해. 최악의 경우 두 개 다 갖고 있는 거지. 고가에 사서 손절도 안 하는 거. 그러니까 열심히 공들여 쌓아와도 한탕 크게 먹고 한탕 잃어버리시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한탕 크게 잃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랜 시간 살아남은 고수들은 아예 이런 걸 미련을 갖고 아예 안 해버린다는 거야. 미련을 안 가져버린다는 거지. 이런 일들은 자기를 위험에 빠뜨릴 일을, 자기를 위험하게 빠뜨릴 수 있는 그곳으로는 아예 근처도 가지 않는다는 건데, 이분들은 아예 안 가. 이쪽을 아예 발을 들여놓지도 않아, 이런 배팅을. 그래서 원천적으로 위험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위험한 요소들을 원천적으로. 어디 퐁당 빠져 죽을 일이 별로 없어, 이분들이. 그래서 오랜 시간 아름아름 월에 1%, 심지어 3%, 그나마 많을 때 10몇 프로 이렇게 걷어들이는 이 수확이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계속 아주 큰 이익을 만들어 놓으시는 거고, 어디 가서 어떻게 투자하고 싸워도 쉽게 뻥뻥뻥 크게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일단 재산을 쌓아놓으면 뺏기질 않아. 이분들이. 주식시장에 엉뚱한 세력들한테 돈을 빨리질 않아. 이분들이 자기 돈을 딱 지켜. 이분들이 고수가 돈을 딱 지키세요. 쌓아놓으면 알고까지 계속 월에 3%, 5%, 10몇 프로 쌓아놓으면서 얘들이 막 눈속임하고 막 속임수 쓰는데 기본 자체가 미련이나 욕망이 크지 않기 때문에, 미련과 욕망과 먹어야 되겠다는 진념 이런 게 많이 통제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써먹는 속임수에 잘 안 걸려들어요. 당초 이 고수들이. 그러니까 돈을 번단 말이에요. 잃지 않는다 관점에서 많이 사신다. 잃지 않는 것에 많이 먹는다로 비중을 두면 잃지 않는 쪽 위주로 초이스를 한다. 이 사람들은.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신만의 명확한 기준과 원칙이 있다. 이건 제가 제 영상에서 엄청 말씀드렸죠. 엄청 말씀드렸어요. 계획을 세우고, 그죠? 행동을 하고, 고찰을 하고, 다시 업그레이드 해라. 그죠? 그 대신에 여기서 어떻게 돼? 일지를 계속 기록해서 나의 일지 캡처 떠가면서 이미지까지 딱딱 해서 자기가 도대체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 보 뒤에 벗어나서 자기의 행동을 관찰해봐라. 일지를 통해서. 그리고 나를 자꾸만 업데이트 시켜나가라. 그게 명확한 기준이죠. 그리고 이런 거 기준이죠. 잃지 않는다에다가 초점을 두고 사겠다. 큰 차트를 보고서 결정을 한 다음에 들어갈 때 말 때를 결정하겠다. 길게 봐서 살 때와 팔 때와 쉴 때를 구분하면서 살겠다 내가. 그죠? 이런 것들. 그리고 매월 조금씩이라도 이익을 내서 종국에는 성공한다는 아주 장기 텀을 가지고 롱텀 비즈니스를 하겠다. 길게, 크게, 리스크 작게,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이게 기준이 되는 거죠. 이래서 1 더하기 2 더하기 3 첫째, 둘째, 셋째가 내 기준 딱 들어와 있는 분입니다. 고수들은. 그 다음에 바로 이거를, 이 위에 네 가지를 문서화시켜서 보면서 계속 꾸준히 지켜나가는 통제의 달인이다. 자기 관리의 달인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 중간중간에 말씀드렸지만 산전수전 공중전 이거 뭐예요? 득도 보고 잃어도 보고 기뻐도 보고 슬퍼도 보는 이런 경험들을 엄청 하신 분들이에요. 엄청 하셨어요. 올라갈 때는 좋아서 먹었다가 또 내려갈 때 잃는 쓰라림을 경험했다가 다음에 올라갈 때 먹을 때 알곡 같이 쌓아놨다가 그 다음에 내릴 때는 어떻게 돼? 싹 발 빼고 쉬어가지고 이 많이 내리는 구간은 관망만 하면서 안 하고 자기가 번 돈을 지켜놔. 그리고 얘가 저점이 왔다 싶으면 그때부터 막 사들이기 시작하지. 저가에 누구나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싶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 세력들이 하는 심리를 똑같이 하는 거야. 이분들이 싸게 사서 이제 올라가면서 그때부터 막 팔아듣기 시작해. 이런 거에 단련이 되신 거예요. 이런 거에 단련, 산전수전 공중전을 겪다 보니까 단련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거지. 이런 분들이 고수고 장기간에 걸쳐서 싸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치지 않고 살아계시고 통장 잔고가 훌륭한 분들, 진정한 고수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벤치마킹을 한 겁니다. 자, 이 부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 시장에 살아남은 고수들의 공통적인 행동 유형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받아들이셔서 자기 거로 좀 복사하실 분들은 하시고 이미 알았는데 뭐 그까짓 거 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는데 더 중요한 게 그러면 알았었어 이미 그러면 내가 지금 그대로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안 했는지를 다시 한번 검토하십시오. 이미 알고 계셨다는 분들은 몰랐다는 분들은 이제 한두 개는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뭐 몰랐다 몇 가지 정보가 더 있었다 그러면 그 몰랐던 정보에다가 더 업데이트 더하게 하셔서 행동하십시오. 행동하세요. 행동입니다. 행동 이렇게 다 이게 분석하고 하는 게 행동하자고 하는 일이지 뭐 공부하자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지금 이거 뭐 학문 아니에요. 우리 실용이에요. 실용. 우리 돈 벌려고 하는 돈 버는 기술 배우려고 하는 거지. 이게 지금 하는 게 실용적 돈 버는 기술을 배우려고 하는 거지. 학문적 체계로 갖춰갖고 지금 자격증 과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지금. 그러니까 실용이라는 게 뭐야? 실천할 때 비로소 빛을 발하는 거 아닙니까? 실천으로 옮기십시오. 자, 그럼 실천하는 걸 우리가 이제 해야 된다 했으니까 실천까지만 하고 이번 영상 마칠게요. 무엇을 해야 되냐? 실천 사항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도대체 그럼 이제 진짜 무엇을 해야 되냐? 우리가 벤치마킹도 했으니까 그 다음 무엇을 해야 되느냐?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번의 영상을 통해서 이 심리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어요. 충분히. 그래서 이전에 제가 쭉 찍은 영상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상의 여유를 가지고 계속 호가창하고 차트만 바라보고 있다가는 여러분들이 어떤 원칙을 정했다고 하더라도요 이 세력들이 이렇게 사람을 순간적으로 홀려서 이렇게 끌어들이는 선수입니다. 선수. 엄청난 선수예요. 사지 말아야 될 때 사게 만들고 팔지 말아야 될 때 팔게 만드는 어떤 여러분들의 패닉 상태를 끌고 가는 게 워낙 선수기 때문에 아무래도 계속 지켜보고 있다 보면요 웬만큼 이 초단타 스킬이 단련되지 않으신 분들은 이론적으로 좀 배우거나 조금 이렇게 좀 어깨너머로 배우셨거나 책 좀 보시고 실전이 많지 않으신 분들 아직 실전이 많이 쌓여지지 않으신 분들이 호가창 계속 바라보고 있고 차트 분봉 특히 분봉 차트는 계속 바라보고 있다 보면 이거 그냥 눈이 홀려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들게 정한 원칙이나 기준이 무너지고 한방에 그들 세력들한테 말려 드셔가지고 빨대로 그냥 돈을 쪽 빨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리 통제가 70%라고 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심칠 이렇게 굳이 설명을 드리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금 결국엔 저게 서야만 여러분들이 기술이 딱 올라가서 강한 투자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꼭 명심해 두시고 지금 만약에 지금이라도 뭐 퇴근하고 오셨거나 아니면 전업으로 앉아서 이 24시간 돌아가는 코인판에서 계속 호가창 보고 계신다면 빨리 거기서 달아나십시오. 24시간 아니면 퇴근한 다음에 거의 새벽까지 저녁부터 자리에 앉아서 그 호가창만 보시는 행위들 빨리 거기서 달아나십시오. 빨리 달아나셔서 이제 여러분들이 일상으로 돌아가셔서 여러분들 생활을 하면서 여기 보시면 생활하면서 힘을 갖게 해주는 게 하나 있죠. 차트 제대로 보기 기술 무장을 합니다. 이제 30%의 기술을 여기서 심리 70%를 다지시고 30%의 핵심이 되는 기술을 잡으셔서
다시 기본기부터 탄탄하게 여러분들 훈련시키시면 분명히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일단 이게 공식과도 같아요. 이게 공식과도 같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내가 일상의 여유를 가지고 돌아갔어. 내 삶을 즐기고 취미생활도 하고 내 직업에도 좀 더 충실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그러면서 차트는 기본기부터 다시 충실히 다졌어. 내가 충실하게 힘을 이 두 개가 딱 비축이 돼 있는 상태에서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마음적으로. 왜냐하면 차트를 돗배기로 보듯이 어느 정도는 좀 약간 100% 맞을 수는 없습니다. 모든 차트 분석은. 그러나 확률적으로 좀 어느 정도 내가 확신성을 가질 수 있는 구간들을 알게 되실 거예요. 그 구간들, 내가 좋아하는 구간들, 내가 승률이 높은 구간들. 그런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배짱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기회 포착 능력이 상당히 올라가요. 이게 지금 다 시나리오로 연결되어 있어요. 각각의 이 섹터들이. 기다릴 줄 아는 여유를 가지고 차트를 들여다보니 더 현명하고 정확하게 보이기 시작했고 이렇게 해서 한 번, 두 번 내가 이기고 승률이 자꾸 올라가다 보니 기회 포착하는 능력이 점점 더 강해지고 그때 비로소 배팅을 하더라도 강력하게 할 수 있는 자신감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손절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또 자신감이 나온다는 게 바로 이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손절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자신감도 생겨요. 왜 손절을 못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이게 내가 얼마나 기다린 기회인데 이게 내가 반나절, 한나절을 심지어 2박 3일을 기다려서 이렇게 어렵게 매수를 했는데 제발 좀 이놈이 좀 올라가 주지. 왜 조정을 하고 난리야. 아까워 죽겠네. 반등하고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어. 절대 일 수가 없어. 너무 오랜 시간 기다려서 샀기 때문에 이거 제가 주식하면서 안 겪어본 일이 아니에요. 겪어본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랜 세월 전에 이미 주식하면서 초보 투자자일 때 정보 따라다니고 여기저기서 주워 들은 정보 가지고 어설픈 투자 기법 갖고 달라들었을 때 이렇게 됐었단 말이야. 손절을 못해요. 안타까워. 아까워서 못하는 거야.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여유와 차트 기본기 다지고 기다릴 줄 아는 지혜와 여유 그런 실행을 통한 기회 포착 능력이 함양이 됐을 때 손절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나는 위에 이 네 가지 능력이 이미 함양이 됐기 때문에 지금 비록 손절하지만 언젠간 내가 다시 또 이런 기회를 난 잡을 수 있어. 기회 포착 능력이 있거든. 그래서 아주 명쾌하게 손절할 수 있는 자신감도 생기고 실천하는 능력이 키워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실수를 인정해요. 손절한 사항을 다시 한번 시간이 지나서 차트를 들여다보면 아, 요거 내가 속았구나. 지금 잘못 들어갔구나. 라는 걸 알게 돼서 다시 기회 포착 능력으로 이게 업그레이드가 되지죠. 실수를 인정하는 순간. 그리고서 이런 것들이 이제 쌓여서 차곡차곡 내 계좌에 이익금이 차곡차곡 플러스로 벌었나 싶으면 나가고 모았나 싶으면 뺏기는 세력들의 트릭에 속는 게 아니라 하나씩 계단을 쌓아 올려서 곡식의 알곡들을 내 창고에 어느 순간 가득히 채울 수 있는 날이 오실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 성공의 사례들, 베스트 프랙티스 성공 사례와 워스트 케이스 실패 사례들을 계속 기록하면서 또 기록하면서 여러분들이 나아갈 때 심리 통제와 기술 무장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이 앞전에 설명드렸던 벤치마킹 대상자인 그 바로 고수들, 이런 고수들 반열에 오르시는 날이 오실 겁니다. 오랜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부터 똑같이 비트코인 손실회복 프로젝트에서 이제 세 번째 이야기, 차트 한번 제대로 들여다봅시다 라는 주제로 시리즈로 이제 차트만 가지고 쭉 들어갈 계획입니다. 아마 제가 지금 누차 말씀드렸지만 부업이라서 지금 또 중국에 출장 나와 있는데 아마 이건 또 한 주말 정도 돼야 아마 손을 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